이 시점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질문은 더 이상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모든 징후는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거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문을 넘어 다수의 신뢰할 만한 국제 소식통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 재개 및 응답을 위한 명확한 기한을 10일에서 15일 이내로 설정했습니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미국이 항공모함 전투단과 전투기를 포함한 거대한 해군력을 중동 지역에 배치하여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일어날 것입니다. 전면전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은 아직 없지만 사실상 기한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으며 최고의 군사 분석가들은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이나 전략적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습으로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워싱턴이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는 핵심 군사 목표물까지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 애틀랜틱지는 미국이 세계 다른 지역에서 고려했던 지도자 체포 작전과 유사한 관점을 제시하는 논평을 실은 바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거나 생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심리전과 군사전에서 상징성이 매우 깊고 극도로 논쟁적인 방안입니다. 요컨대 지금의 질문은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일어날 것인가입니다. 군대는 준비를 마쳤고 기한은 다가오고 있으며 분쟁 통제는 외교와 화력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이란의 긴장 국면은 가장 민감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레츠 신문은 스티브 비건 미 특사의 말을 인용하여 미국이 대규모 군사력을 이 지역에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워싱턴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정보는 협상 과정이 실패의 문턱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압박을 가중시키기 위한 전술적 움직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일부 보좌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개시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강경한 행동 방안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란에 주어진 기한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선제 타격이 신중하게 계산되고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 백악관 고위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조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성격이긴 하지만 행정부 내부에서는 아직 개전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보좌관들은 정치적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군사적 결정이라도 인플레이션 성장, 경제 안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부동층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워싱턴이 군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 전략의 문제에도 직면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외교가 흔들리고 군대가 배치된 상황에서 가장 큰 질문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결단과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미이란 상황은 빠르고 극도로 위험하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 국제 언론과 관측통에 따르면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일부 이스라엘 관리들은 앞으로 24시간에서 48시간이 미국이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충돌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 전직 미군 장교는 팟캐스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던 10일에서 15일의 최후 통첩에 근거하여 이란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미국의 공격 가능성이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이 될 수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이는 펜타곤이나 백악관의 공식 발표가 아닌 단축된 기한을 바탕으로 한 예측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이 신속하고 제한적이며 깔끔한 형태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큰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장기적인 작전 대신 전략적 목표에 집중하고 신속하게 철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일부 군사 개입에서 보여주었던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제한적인 외과적 타격을 지향하는 전쟁 스타일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에서의 이전 작전들과 비교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걸프만에서 645km 이상 떨어져 있어 헬리콥터를 이용한 특수부대 투입으로 이란 지도자를 급습하고 체포하는 임무는 극도로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동시에 이란의 방공 시스템은 기술적 문제를 겪었고 일부 지역에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던 베네수엘라의 경우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복잡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종합해보면 전면전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은 없지만 기한이 좁혀지고 미 해군과 공군이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정치 및 군사적 상황 모두가 앞으로 며칠 내에 극도로 민감한 결정적 시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전의 많은 전장처럼 쉬운 목표가 아닙니다. 이란을 향한 어떠한 군사 공격이라도 강력하고 계산된 반격을 촉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이스라엘이 거의 확실하게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어 전선은 더 이상 두 국가 간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적 대결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란과의 전쟁은 소규모 작전이나 제한적 행동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중동의 전체 안보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동시에 국제 군사 포럼에서는 미국의 전략 수송 활동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정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 중 하나인 록히드시 오멤 갤럭시 대형 수송기가 이 지역의 여러 기지에 지속적으로 착륙하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측가들이 이 비행들이 주로 미군 보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공 시스템 수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추측에 따르면 이 수송기들이 탱크와 중화기를 운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준비 규모가 단순한 공습작전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만약 이러한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전략적 그림은 뚜렷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C-5맨과 같은 대형 수송기 동원은 방어뿐만 아니라 더 큰 규모의 군사작전을 위한 물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징적인 타격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장기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작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현재의 징후들을 종합해보면 위험은 단지 개전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동 지역 전체에 미치는 확산 정도와 연쇄적인 결과에 있습니다. 최근 군사 포럼들의 분석에 따르면 보병이나 탱크가 직접 참전한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워싱턴의 준비 수준은 매우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상군 투입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전략적 차원에서의 전면적인 준비 태세를 반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디 애틀랜틱에 실린 낸시 유세프 기자의 미이란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워싱턴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이란 영토 내에서의 어떠한 군사 작전의 전체 구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설정한 목표에 달려 있습니다. 목표가 단지 억제와 일부 전략시설 파괴에 그친다면 작전은 공습과 장거리 미사일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권력 균형의 변화나 최대 압박으로 확장된다면 그 규모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한 고위 소식통이 그가 취임 초기에 이란과의 전면전을 개시하는 방안을 고려했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보 보좌관들과 미 국방부 관리들과의 협의 후 비용, 시간, 손실 수준 및 확전 위험에 대한 시나리오를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그는 2번이나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결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면 워싱턴의 전략적 계산에서 무엇이 변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언급된 분석에 따르면 펜타곤의 익숙한 접근 방식은 항상 전쟁의 전체 그림, 즉 막대한 재정적 비용, 인력 손실 위험, 장기화 가능성, 그리고 통제불능의 확전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목표는 대통령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란에 대해 발포하면 쉬운 출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소규모 공격이라는 개념은 거의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란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많은 내부 압력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워싱턴의 어떠한 군사행동도 이란 정권을 끝내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 반응은 더 이상 상징적이지 않고 전면적인 반격으로 이어져 여러 전선으로 분쟁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입니다. 이전에 펜타곤 관리들로부터 모든 위험을 충분히 보고받은 후 그는 너무 큰 비용과 결과 때문에 2번이나 전쟁 개시 의도를 철회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제시된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정치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전략적 기회를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사실이라면 전략적 계산의 전환점을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지도자가 상대가 약해지고 있다고 믿게 되면 위험 감수 임계치가 변하고 이는 지역을 역사적인 결정에 더 가깝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미국 관리는 주목할 만한 비유를 제시했습니다. 만약 한 연극에서 관객이 처음부터 장전된 총을 든 살인자를 본다면 그 연극이 총이 발사되지 않고 끝날 수 있을까? 이 이미지는 군대가 배치되고 화력이 준비되었을 때 군사력을 사용하는 가능성이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 점점 더 명확한 선택지가 되고 있음을 암시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예 또는 아니요가 아니라 만약 전쟁이 시작된다면 어떤 구조로 운영될 것인가입니다. 분석에서 인용된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선제 타격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전투기에서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해상의 미군 구축함들이 먼저 고정밀 유도 순항 미사일로 핵심 전략 목표를 향해 발포할 것입니다. 첫 번째 공격 파동 이후 F-35 전투기들이 출격하여 이란의 방공망을 마비시키기 위해 레이더 시스템을 억제하고 교란하는 전문 전자전기인 EA-18G 그라울러와 협력할 것입니다. 이 순서는 먼저 방어 시스템을 무너뜨린 다음 제공권을 장악하는 미군의 익숙한 교리를 반영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해군력으로 시작하여 공군과 전자전의 우위로 이어지는 명확한 화력 계층으로 설계된 작전이 될 것입니다. 이는 모든 계산이 분쟁 초기 몇 시간 내에 이란의 저항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군사 분석 소식통에 따르면 F-35, F-22, F-16을 포함한 약 50대의 미군 전투기가 단 24시간 만에 중동으로 이동했으며 두 번째 항공모함도 등장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억제 움직임이 아니라 이전 단계보다 훨씬 높은 전투 준비 태세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인용된 분석에 따르면 워싱턴의 초기 우선 목표는 미사일 저장고나 무기 생산 시설이 아니며 지도자 암살 시나리오도 아닙니다. 첫 단계는 이란의 눈을 가리는 것, 즉 방공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여 미군 항공기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체계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F-35가 F-22 및 전자전 플랫폼과 협력하여 제공권 장악을 완료하면 하늘의 통제권은 워싱턴에 속하게 됩니다. 그때 미군 잠수함이 위성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고정 목표물, 즉 미사일 발사대, 저장고 또는 전략적 물류시설에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며 참여할 것입니다. 첫 번째 공격은 대규모이며 여러 차례의 연속적인 출격으로 몇 시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술과 화력의 우위를 분쟁 초기부터 투입하여 이란의 저항 능력을 마비시키는 다층적 작전이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워싱턴의 현대 군사 교리에서 방공은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전쟁의 국면을 결정하는 생존 조건입니다. 한쪽이 제공권을 장악하면 군사시설 공격, 미사일 능력 무력화, 목표 범위 확장 등 모든 후속 시나리오가 유연해집니다. 따라서 이란의 방공 시스템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전체 작전의 기초적인 단계로 간주됩니다. 언급된 방안 중 하나는 이란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주요 억제 수단인 미사일 능력을 박탈한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마비되면 힘의 균형은 크게 변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최고 군 지휘관들을 포함한 고위 지도층을 겨냥한 작전은 절대적인 우위 조건 하에서 고려될 수 있는 시나리오로 제기됩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목표를 가진 작전의 선례는 이 지역에서 낯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전 분쟁에서 여러 차례 유사한 작전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 중앙정보국 CIA의 글로벌 정보 및 감시 능력은 규모와 기술 면에서 월등하다고 평가됩니다. 만약 워싱턴과 텔아비브가 동일한 전략적 목표를 위해 협력한다면 정보 수집의 정확성과 능력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준에서의 어떠한 조치도 통제 불능의 확전 위험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가 위협받을 때 반격은 더 이상 제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분석에서 제기된 가설에 따르면 군사 전략의 깊은 목표는 이란의 방어 능력이나 미사일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이란 내부의 권력 이동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고위 지도층이 무력화되거나 심각하게 약화되면 권력 구조는 재편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에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하급 장교들은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을 장악하거나 정치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과도기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의 군사적 압력을 받은 국가들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워싱턴이 국내 시위 진압에 가담한 것으로 비난받는 안보 관리들을 겨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반대 세력의 편에 서 있다는 정치적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군사적 압력과 전략적 메시지를 결합하여 이란 사회 내부에 심리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안보 시스템이 분산되고 약화된 상황에서 시위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도부 교체를 요구하는 소규모 시위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아직 혁명의 물결을 형성할 만큼 크지는 않지만 만약 지배계층이 심각한 손실을 입는다면 내부 권력 균형은 예상보다 빨리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목표는 순수하게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깊은 정치적 재구축의 색채를 이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시된 논리에 따르면 이 전략은 순수한 군사력 사용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 압력, 심리적 영향, 그리고 정치적 메시지의 결합을 통해 이란 내부의 권력 균형을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격이 발생한다면 현재의 지도부 구조를 흔들 만큼 충분히 큰 충격을 주도록 설계될 것입니다. 언급된 시나리오에서 만약 이슬람 혁명 수비대 출신의 인물이 권력을 잡게 된다면 전략적 조정기간이 나타날 가능성은 고려해 볼 만합니다. 강경한 종교적 요소를 줄이고 국민의 실질적인 이익에 집중하는 순수한 군사적 색채를 띤 새로운 정부는 워싱턴 및 걸프 국가들과 더 실용적인 방향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여기서 인용된 분석들에서 이것이 거의 중심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미국 관리들로부터 제시된 명확한 대체 방안이 많지 않다는 것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른 모델로의 변화보다는 내부 재구축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란의 중거리 미사일 능력은 이 지역의 미군과 동맹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평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의 진행을 결정하는 요소는 워싱턴이 감수해야 할 손실의 정도에 있습니다. 인력이나 장비에 상당한 손실이 없을 때 작전은 예정된 계획에 따라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손실이 발생하기만 하면 전체 전략적 계산은 조정을 강요받게 되고 국면은 훨씬 더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언급된 분석에 따르면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수년간 지속되는 전쟁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 측의 계산에 따르면 전체 작전은 약 1개월 안에 완료되도록 설계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규모 군대를 집중시키는 것은 장기적인 수렁에 빠지는 전략 대신 신속하게 공격하고 화력을 최대한 집중하는 모델을 반영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초점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입니다. 이란은 핵심 시설들을 요새화하고 방어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B-2스피릿과 같은 전략 폭격기와 GBU-57 벙커버스터, 폭탄만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장기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번 방안은 상징적인 단일 타격 대신 여러 층의 협동 공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왈라 뉴스에 따르면 첫 번째 목표는 이전에 손상되었지만 복구되어 운영 중인 핵시설들과 이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하는 공장 및 생산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목표들, 고정 및 이동식 발사대, 저장고, 생산시설 및 여전히 작동 중인 방공 시스템도 포함됩니다. 만약 이 목표 목록이 전략적 계산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면 작전은 이전의 제한적인 공습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성격을 쫒 것입니다. 이는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동시에 약화시켜 단기간 내에 이 지역의 억제력 균형을 바꾸려는 동시적인 노력이 될 것입니다. 전략적 묘사에 따르면 계획은 두 가지 명확한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이란의 방공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한 다음 실제 상황 전개에 따라 다른 목표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워싱턴이 긴장 고조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인력이나 장비에 상당한 손실이 없을 때 작전은 더 높은 단계로 계속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산에는 항상 위험이 존재합니다. 미군 항공기 한 대가 기술적 문제로 이란 영토에 추락하거나 조종사가 포로로 잡히기만 해도 전체 국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분쟁의 역사에서 항공기가 기술적 문제로 적의 영공에서 거의 추락할 뻔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이 현재의 맥락에서 발생한다면 정치적 및 군사적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여 워싱턴은 전략을 조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위험은 이란이 온전한 상태의 장비를 획득할 가능성입니다. 현대 기술에 접근하게 되면 이란은 자국 내 능력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란이 미국의 UAV를 격추했을 때 그들은 획득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체 무인 항공기 라인을 개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첨단 장비를 잃을 위험은 워싱턴이 특히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UAV와 단거리 미사일로부터의 위협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전의 대결에서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조기 탐지 및 요격에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란이 걸프 지역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다면 더 짧은 거리 때문에 반응 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분쟁 초기 몇 시간 동안의 피해 위험이 증가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단 하나의 사고만으로도 워싱턴이 계산하고 있는 신속하게 공격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전체 시나리오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군사적 전선 외에도 미국 내부의 정치적 문제가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작전이 한 달 이상 지속되거나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특히 민주당으로부터 강력한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환경에서 아무리 작은 손실이라도 백악관의 전략적 계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압력을 가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 요소는 군사적 변수일 뿐만 아니라 생존이 걸린 정치적 변수이기도 합니다. 제시된 분석에 따르면 개전 시나리오는 이란의 방공 시스템을 완전히 제거하여 제공권을 장악하는 대규모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우위가 확립되면 작전은 핵시설 및 미사일 능력과 같은 전략적 목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은 두 가지 핵심 요소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란의 반응과 워싱턴이 감수해야 할 손실의 정도입니다. 만약 이란이 강력하게 반격하거나 상당한 피해를 입힌다면 국면은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예측에서는 행동 시점이 주초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모든 최종 시나리오는 여전히 최고위층의 정치적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의 게임은 단지 화력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및 국내 정치적 압력과의 경쟁이기도 합니다.